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왔는데요. 장사 잘 되던 매장을 양도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점주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은가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분이에요. 5분. 지금 세어봤는데도 5분 정도가 되는데 아마 제가 모르는 점주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나는 뭐든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겠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갔다가 아니구나 싶어서 빠르신 분들은 바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오래 하시다가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좀 늦죠. 어떻게 보면 제가 실제로 잘 지내고 있던 분이 고깃집을 했었어요. 탕화를 잘하다가 또 그것도 너무 비싸게 넘긴 것도 아니에요. 초기 투자 비용 그것만 이제 받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고깃집을 차렸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되죠.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또 곱창집으로 바꿨어요. 곱창집으로 바꾸고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약은 다 돼 있고 2년으로 계약이잖아요. 버티다가 한 달 전에 연락 왔어요. 이건 난 그냥 무료로 내놓겠다. 왜냐면 월세가 나가니까. 그래도 안 나가니까 결국에는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그냥 어떻게 보면 탕화로 돈 벌었던 걸 다 이제 넣은 거죠. 지금 다시 탕화를 하려니까 자금이 부족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일 안 좋은 상황이고, 다른 분들도 탕화를 하시다가 다른 브랜드 마라탕을 하시다가 또 다시 탕화로 오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좋았는데도 왜 매장을 넘기고 다른 업종으로 가게 된 건가요? 아까도 얘기 드리다시피 자신감이 생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와이프도 마라탕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도전해보자, 잘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다른 업종이나 가게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지금까지 잘 다져왔던 걸 새롭게 다시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와이프가 이런 얘기 할 때는 반대 입장이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가 아닐까 싶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그걸 갖다가 다른 데로 하면 똑같이 잘 될 거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업종으로 나갔다가 망했다고 돌아오는 이유는 생각하시나요? 결국에는 돈을 못 버니까요. 그게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오겠죠. 아마 한 달, 2달 정도 해보시다가 그냥 이게 아니구나 싶을 겁니다.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알아서 찾아주고 하니까, 특히 탕화콤프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 파워도 있고 하니까 자주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 생뚱맞은 자기가 안 해봤던 이제 그런 업종에 하다 보면 안 맞는 거죠. 본사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점주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본부장님이나 아이쿠 하면서 좀 안타까운 미소를 지는 거예요. 그거 봐라, 그냥 하지 왜 그렇게 나가서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다시 올 거면서, 이런 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대화를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다른 데 갔다가 또 다시 탕화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탕화콤프는 다르다고 말하는 점주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차이는 뭘까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맹만 시켜놓고 소스만 팔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혼자 싸우는 거죠, 점주님들이. 근데 탕화콤프는 새로운 걸 도전하고 개변시키려고 하고, 특히 유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새벽 배송을 하면서 점주님들이 냉장고라거나 창고 같은 방면에서 좀 많이 차지하거든요, 비중이. 근데 그걸 새벽 배송으로 매일 하다 보면 거기 창고 비용이 많이 줄 수도 있고, 식자재를 재고를 많이 두지 않고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저희 탕화콤프는 그래도 다른 브랜드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항상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에서 브랜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죠. 아주 친한 지인이 있는데 그때 아마 탕후루가 유행했을 때예요. 근데 그 지인분이 탕후루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먼저 해놨어요. 상가 계약을 먼저 했고, 탕후루를 하려다가 탕후루 붐이 조금 줄어드니까 마라탕을 해야 되겠다, 순간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탕화콩푸가 가까운 데 있었어요. 당연히 그분은 탕후루 하겠다고 해서 그 상가를 계약했지만 탕화가 있다 보니까 가맹 못 하게 된 거예요. 가까운 데 있으면 안 해주거든요. 근데 다른 브랜드를 했다가 딱 1년 만에 그냥 문 닫았어요. 안 되겠다. 저도 지인이다 보니까 똑같이 탕화콩푸 제가 관리하는 매장처럼 똑같이 했는데도 노력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주문도 안 들어오고 손님도 안 찾아오고.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지인이 마지막에 문 닫으면서 하는 말이 마라탕은 탕화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건 안타깝죠. 재입점한 점주들 중에서 이전보다 더 잘 된 사례도 있나요?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지점인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괜찮게 운영하시다가 다른 브랜드로 갔어요. 다른 브랜드로 갔다가 장사가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마진이 되게 적대요. 그래서 다시 탕화를 시작했는데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결국에는 탕화를 다시 와가지고 잘 되는 그런 케이스란 거죠. 재입점 했을 때는 인테리어가 컨셉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가 더 이뻐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장비들도 다 업그레이드. 예를 들면 토스 프론트나 결제 같은 경우에도 다 새로운 장비로 돼 있고 타차 얼굴 인식 그런 결제 시스템도 이제 도입될 겁니다. 타 브랜드에도 없는 그런 장비들을 만들어 가지고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거죠, 옛날보다는요. 창업 시장에서 이렇게 복귀율이 높은 브랜드는 드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돈을 많이 버니까요. 전에 인터뷰 하셨던 분도 가산 디지털 단지 점주님도 얘기했듯이 돈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분도 탕화 콩포를 잘 하시다가 아주 힘들다고 다른 양꼬치 혹은 우육면이나 여러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말렸죠. 그래도 탕화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가산 디지털 점에서 열심히 지금 입이 귀에 걸리게끔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고생하지 마시고 하시던 걸 하시는 게 정력이나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큰 투자로 다른 데 갔다가 진짜 인생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른 업종도 똑같겠지만 적은 투자가 아니니까 오랫동안 축적해오는 그 비용이라거나 정력이라거나 바뀌면서 창업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탕화 공부 하셨던 분이라면 안전하게 탕화 공부로 그냥 가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